안녕하십니까. 호텔 관광 경영학과 A반 캐스턴 디자인 강의 항공산업 A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항공산업 A팀은 허브공항으로서의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허브공항의 개념과 특징, 유형, 그리고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동북아 주요 국가의 허브공항 현황입니다. 싱가포르의 창의공항과 홍콩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각각의 역사와 시설 현황 및 마케팅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전략 및 현황을 바탕으로 한 수합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요약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한 참고 문헌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장 서론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항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내 허브공항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1년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적으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세계국제화물 3위, 세계국제여객 5위라는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대에 머무르는 환승률과 OAG 기준 허브공항 11위로 같은 동북아에 있는 싱가포르의 창의공항과 홍콩의 홍콩국제공항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 개선과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경쟁 국가의 주요 허브공항을 조사하고 인천국제공항의 발전 현황, 한계점, 전략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지역 중심 허브공항으로 성장한다면 각종 글로벌 본사의 거점이 되고 문화관광시설의 이용 증가로 막대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시아 항공시장과 심화되는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로 논문, 블로그, OAG 항공운송 정보 사이트, 뉴스기사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연구 범위의 시간적 범위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공강적 범위는 OAG 세계 허브공항 순위 발표자료 기준으로 인천공항보다 상위권에 위치한 두 개의 동북아 허브공항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허브공항의 정의에서 허브란 본래 기계 분야에서 바퀴의 중심, 바퀴축을 의미합니다. 즉 허브공항은 항공사가 경영 전략상 선정하여 사용하는 중추공항을 의미합니다. 허브공항은 대형 항공사들이 동일 운항 편수로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등장한 전략으로 노선망의 운송 밀도를 증가시켜주고 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브공항은 일정 수준 이상의 환승 수요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 비율이 20% 이상일 시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구분하며 글로벌 허브공항의 순위는 허브화 지수를 통해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브공항은 항공사의 노선체계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항공 운항 사업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지선 운항이 상호 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허브, 모든 지선 운항이 운항 스케줄상 정해진 단시간 내에 허브로부터 출발과 도착이 이루어지는 복합 허브,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방향의 노선이 없는 방향 허브, 항공사가 하나 이상의 허브를 운영하는 복수 허브와 같이 4가지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허브공항의 기본적 조건으로는 제도적 요인, 마케팅 정책, 물리적 조건이 있으며 기타 경제적 및 기술적 조건으로는 자공항의 터미널 수요에서 발생하는 노선수와 운항 편수, 항공 네트워크상 지리적 이점을 가진 지역, 공항의 마케팅 정책 등을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동북아 주요 국가의 허브공항 현황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1절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유로서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 처리 시설 및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80개의 항공사가 취항하여 60개국의 190개 도시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세계 허브 공항입니다. 창의공항은 건설 전에는 싱가포르 공군기지로 사용되었고 1975년 6월부터 싱가포르 섬 동북 해안에 건설되어 2008년 제3터미널이 개항하였습니다. 창의공항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복합문화 시설을 마련하여
창의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창의공항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의공항은 무료 싱가포르 투어와 각종 스포츠 게임, 그리고 영화를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데크를 통해 환승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공항은 난초 향기를 통해 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에게 좋은 인상과 기억을 남기는 향기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2절 홍콩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콩국제공항은 1995년 12월 1일에 설립한 홍콩공항관리국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책납곡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취향항공사는 66개이며 104개의 도시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1998년 7월 6일 홍콩국제공항이 개항하였고 2019년에 부패성 물류센터의 파트너 항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홍콩국제공항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복합문화 시설을 마련하여 홍콩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홍콩국제공항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국제공항은 체온을 측정한 후 이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소독 살균하는 전신 소독기를 세계 최초로 설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공항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역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국제공항은 채식주의자나 저탄소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고그린 프로그램을 통해 채식주의자나 클린한 식단을 원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3절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은서동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항입니다. 또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바다를 메워서 만든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내륙공항인 김포국제공항과 달리 24시간 운항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에서 2030년까지 총 5단계를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제1단계는 1992년, 2001년까지 제1여객터미널 및 제1, 2활주로 건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2단계에는 2002년에서 2008년까지 탑승동 및 제3활주로 건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3단계 사업에서는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을 개항하였고 그 후 2001년 3월에 제1여객터미널을 개항하였습니다. 제4단계 사업에서는 2018년 제4활주로를 착공한 후 2024년 12월에 4단계 건설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최종 5단계에서는 2030년에 제3여객터미널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을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내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돕고 공항 이용객이나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공항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악공연부터 클래식 공연, 문화공연, 왕실 퍼레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문화 공연을 통하여 공항 환승객과 이용객이 여유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4장 인천국제공항의 수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강점입니다. 하나, 인천국제공항은 지리적으로 동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행거리 3.5시간 반경 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 인접해 있고 수도권 2만 명의 인구를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둘, 스마트 제어 시스템 개발과 PMS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엑스레이 보안 검색 추진 등과 같이 뛰어난 IT 기술을 보유한 IT 강국입니다. 셋, 많은 국적의 항공사와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최첨단 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약점입니다. 하나, 광역급행철도의 부재입니다. 둘, 언택트 소외계층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셋, 환승률의 하락입니다. 2016년 12.4%였던 환승률이 2019년에는 11.8%로 환승률이 감소하였으며 여객 환승률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기회입니다. 하나,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경영정책팀을 신설하여 공항 운영과 관련된 연구 기반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항공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셋, 인천국제공항의 화물터미널 사용 범위 확대입니다. 지정된 전용 터미널에서만 항공화물을 하역할 수 있던 기존과는 다르게 다른 외항사의 배정 터미널에서도 하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 인천국제공항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위협입니다. 하나, 국내 항공시장의 점유율 감소입니다. 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의 위험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노선은 운항하고 있으나 적자 운항입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셋, 가덕도 신공항 개발로 인한 입지 위협입니다.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립 계획이 가속화됨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선과 항공화물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정부 정책에 따라 9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 개발은 이를 인위적으로 이분화하는 의미가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수업 분석을 토대로 전략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SO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동북아 중심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며 경유지 기능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목적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공 및 공항산업 본연의 항공사 본사, 항공기 금융지원, R&D 교육훈련단지 등을 결합하여 비즈니스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동북아 중심의 글로벌 항공타운 및 교육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항공물류 운송에 적합한 경박탄소형 첨단산업, 조리가공산업, 바이오테크, 신소재, 에너지 환경을 중심으로 첨단 융복합 산업 허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항공물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터미널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제조사 고급 거점 유치와 4차 산업 핵심 기술 융합 사업 육성, 스마트 팩토리 도입,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ST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기반 AI, 발열 체크 로봇, 수화물 스마트 방역 시스템으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사한 질병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사 간의 경쟁 심화는 고객 서비스 개발과 특정 나라로 가는 노선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고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가격이 인하되어 국내 항공 점유율 문제가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중심 관광 시스템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항 대표 서비스, 공항 대표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입지를 확보하고 영종, 강화, 송도, 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WO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 물류 인프라 확대, 언택트로 활발해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물류센터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 조성, 콜드체인 거점 개발 등을 통해 환정률 상승과 낮아지는 환승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기존 시스템 개선, 한 화면 내의 정보량을 줄이고 시간 제한을 늘리는 등 공항 키오스크 UI 개선 및 셀프 체크인 매뉴얼을 쉽게 설명한 안내 책자를 배치하여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R&D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항공타운 및 교육시장 조성, 초대형 R&D 및 교육훈련 단지 조성,
항공기 금융지원단지 조성을 통해 신규 항공 수요 창출 및 연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WT 전략입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가 완공이 된다면 관광객의 인천국제공항 이용 편의 확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항 항공편이 없는 지역 위주로 환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렴한 운임, 효과적인 서비스와 마케팅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환승률과 점유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결론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1절 연구 요약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부가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이 싱가포르 창의공항과 홍콩 첵라콕 공항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방안으로는 동부가 중심 지리적 이점을 통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경유지뿐만이 아닌 문화예술로 향유하는 목적지로 조성해야 하며, 동부가 중심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동부가 중심의 글로벌 항공타운 및 교역시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첨단 융복합 산업허브를 구현하여야 하며, 인천공항의 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항 견제권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방안으로는 스마트 방역 시스템으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수준 높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공항 인프라를 통해 공항 중심 관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방안으로는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 배송센터를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 키오스크 UI와 셀프 체크인 매뉴얼을 개선하고 안내 책자를 배치해야 하며 정부의 R&D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항공 수요 창출 및 연계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 방안으로는 도심으로의 접근을 위한 GTX 광역 급행철도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직항 항공편이 없는 지역 위주로 환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렴한 운임과 효과적인 서비스 마케팅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환승률과 점유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동부가 지역 경쟁 항공사인 창의공항과 홍콩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쓰인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비교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문헌 조사 방법은 실증적이지 않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확대한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